네,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4교시이고요. 지금 할 거는 뭐냐면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 방식과 레스터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색상도 되게 중요했죠.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은 화면으로 보여질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계열의 색상들을 이용을 할 건지 또는 뭐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에 따라서 색상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정해서 썼어야 돼요. 예, 그거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이번에는 그리는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그렸던 게 캐드는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었죠. 예, 캐드도 확대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뭐 늘리거나 했었을 때 깨지지 않았었죠. 물론 데이터를 최소화한다고 깨져서 보이긴 했지만 R이 누르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포토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벡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표현 방법을 수학 방정식을 기반하여서 점, 직선, 곡선, 다각형 등의 좌표 값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 갖고는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이미지 손상이 없으며 용량이 적은 것이 장점인 방식을 우리가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좌표 값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얘가 옮겨지는 거지 선이 막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점이 옮겨가게 되니까 점과 점 바로 연결이 되어서 깨지지 않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 코델드로우, 그리고 우리 오토캐드도 벡터 방식이죠. 그 다음에 맥스도 벡터 방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코렐 드로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잘 본 적이 없고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미 배운 친구들이 조금 있죠. 도제반 친구들 중에 몇 명, 그 일러스트를 해야 돼서 이미 배운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과 면의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심벌 마크, 로고, 문자, 캐릭터 등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주 이제 그림을, 어떤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리냐면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만듭니다. 웹툰 그리는 이런 거죠. 솔직히 지금 웹툰을 작업할 때 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포토샵, 뭐 클립 스튜디오, 사이트, 뭐 메디방 페이트,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제가 코렐 드로우는 보여드리면은, 그냥 일러스트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이런 이미지 제작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런 이미지 창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네, 일러스트는 이렇습니다. 레이터는 이런 형태, 우리 포토샵하고 비슷해요. 아까 봤던 포토샵과 비슷하죠. 저도 지금 있는데 열어드리면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어도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호환도 가능하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렇죠? 비슷하죠? 잠깐 내리면. 살짝 쓰는 방식이 달라요. 얘가 포토샵, 얘가 일러스트예요. 제가 지금 세팅을 거의 비슷하게 해놔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쓰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얘는 그리는 툴이 좀 더 많고요. 일러스트는요. 이렇게. 그리는 툴이 많고 포토샵은 편집하는 툴이 많아요. 근데 여기 있죠. 그리는 것도 똑같이 있긴 합니다. 진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이 일러스트에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일러스트에도.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또는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캐드로 그리는 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벡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캐드로 그린 도면을 갖다가 좀 더 수정하고 편집을 하려면은 일러스트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러스트로 가져가게 되면 깨지지가 않아요.
포토샵은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픽셀이 몇 개가 모여갖고는 전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 컴퓨터 화면 모니터에서 이렇게 빛을 쏟잖아요.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화면이. 요런 그냥 그 이미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 컴퓨터 자체에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컴퓨터 자체에다가 그, 좌표값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빛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표값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픽셀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벡터 방식으로 깨지지 않게끔 많이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그거를 데이터화할 수가 없으니까 예, 빛을 담는 거니까 그걸 픽셀화해서 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진 편집이 거의 다 포토샵에서 하고요. 예, 그거가 비슷한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제 페인터나 라이트룸이라고 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이제 있고요. 네. 이 비트의 지도라 그래갖고는 비트맵 또는 픽스맵이라고도 해요. 레스터 방식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또는 회화 작품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회화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미술, 그림을 그리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벡터 방식의 이 그림 이미지는 다양한 색감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있듯이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네,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실사처럼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그림을 그리죠. 네. 어, 그라데이션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사처럼 그림을 그리기가 픽셀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 일부분을 잘라내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가 어려워요. 이제 이 틀들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네, 그라데이션으로 넣을 수 있겠고요.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고 좀 더 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할 때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지워주는 게 가능한데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부드럽게 지우는 게 없어요. 딱딱하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면은 가능하기는 해요. 지우개 도구 툴에서 브러쉬를 브러쉬를 좀 부드럽게 선택을 해서 지우면은 뭐 가능하기는 해요. 네. 근데 좀 약간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쵸? 선과 면으로 막 구성되고 선이 막 나오고 하니까 뭐 선을 없애고 뭐 이렇게도 하게 되는데 그게 되면은 다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포토샵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은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지, 사진을 편집할 때는 우리가 포토샵으로 많이 하고요. 어차피 사진이 픽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즉,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냐면은 건축에서 도면을 그린 걸 갖다가 일러스트로 가져가서 일러스트에서 편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네, 레스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스케치업에서 렌더링한 거, 스케치업에서 이미지화한 거는 JPG 픽셀로밖에 안 나와요. 조명이나 이런 걸 다 넣은 상황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픽셀로 되어서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편집할 때에는 당연히 포토샵에서
제작을 하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글씨를 쓸 때 우리 그 포토샵에서 쓰게 되면은 픽셀로 써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글씨를 크게 늘리고 줄이고 하게 되면은 깨지겠죠. 근데 일러스트는 깨지지가 않으니까 글씨 같은 걸 또 일러스트로 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해요. 물론 포토샵에서 깨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화소를 굉장히 높게 올리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화소를 굉장히 높게 올리면 당연히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내가 작업할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갖고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 학교는 포토샵으로만 거의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 회사도 다 포토샵으로 그냥 패널을 다 작도를 하게 돼요. 일러스트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 배워두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이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러스트로 그린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로 그린 거는 AI, 그러니까 그 벡터 방식은 AI, EPS, 그다음에 뭐 CGM 이런 거, SVG, CDR 요거는 세 개는 저도 잘 사용을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PDF는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얘도 벡터 방식이요. 네, 늘려도 깨지지 않는 데이터화 해갖고는 만들어 놓은 거고요. AI는 일러스트 그 확장자명이고요. EPS는 우리가 캐드에서 어떤 출력을 할 때, 이미지로 출력할 때 EPS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화 방식은 픽셀이죠.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네. BMP, 비트맵 그런 파일이 있고요. JPG 있고요. JPG가 이제 일반적인 사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NG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더 JPG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서 배경이 없는 투명한 게 있다면은 그 투명한 것도 얘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배경에 넣을 때는 JPG보다는 PNG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J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뒷배경을 배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흰색 바탕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PNG는 배경이 없는 건 그대로 배경이 없게끔 나오기 때문에 PNG가 훨씬 더 좋고요. 작업을 하실 때. TIFF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퀄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기로 작업했을 때 굉장히 고퀄의 이미 색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사진 파일에 관련된 확장자명이긴 합니다. 잘 쓰지는 않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 방식과 레스터 방식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벡터는 확대, 축소, 손상 없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확대해서 볼 경우 화면이 깨져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고해상도로 했었을 때 용량이 매우 커진다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진과 회화 작품, 그리고 아까 벡터는 마크랑 로고, 문자, 캐릭터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한다. 그리고 이 이미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확장자명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20분 정도 됐는데 되게 짤막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그래도 또 줌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줌에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셔야 수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주말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바로 일반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 친구들한테 좀 더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다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좀 포토샵을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좀 미리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프로그램을 말이죠. 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에 좀 뭔가 보여주려고 막 프로그램을 열었었는데 갑자기 다운됐어요. 인사하는데. 네. 그래갖고는 다시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편집할 줄 아니까 영상 좀 빠르게 편집하자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그냥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도 제가 들어와서도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거니까 영상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